예,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PT를 보시면은요, 이게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P2P 검색한 결과인데요, 고수익, 안전 투자 이런 게 이제 광고가 되어 있는데, 막상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나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경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P2P 업체의 페이스북 광고인데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제 1순위 담보권 확보, 연수익률 10%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투자인 것처럼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자세히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보면은 1순위 근저당 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상세 설명서에서 보니까 이게 1순위가 아니라 1에서 3순위까지의 금액이 30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내용에는 공사 지연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건이 나온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던 건데 2번이 유찰된 물건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선수 의원님께서도 이제 부동산 신탁 투자 광고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성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게 P2P 투자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기사가 어제 하나 나왔는데 P2P 투자와 클라우드 펀딩의 유리 업체라고 하는 이제 업체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이제 횡령해서 잠적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연락 두절이다. 근데 이제 밤늦게 다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대표이사가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제 회사는 자본 잠식으로 자기가 돈 구하러 다니라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P2P 투자나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몸살을 이제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P2P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좀 제가 지난번에 클라우드 펀드 업체 등록에 대해서 금융위와 감독원이 지금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허점이 드러나서 감사원 지적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P2P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만일 제도가 필요하다면 조속한 제도 보완까지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우리은행의 모바일 뱅킹 화면이고 두 번째 화면이 기업은행의 모바일 뱅킹. 그다음에 이게 이제 페이코라는 모바일 결제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페이의 모바일 결제 화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결제 화면이고 그다음이 이제 게임 업체에 대한 결제 화면입니다. 이 화면들 이제 보시면은 제가 표시한 부분을 잘 보셨으면 이게 ARS 인증에 대한 걸 다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ARS 인증 자체가 무슨 문제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청각장애인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들은 ARS가 딱 나오는 순간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금융거래에 대한 이 어려움, 특히나 우리가 핀테크, 모바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저런 ARS 인증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SNS에 많이 도는 사진인데요. 이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런 건 특혜가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철학적인 무슨 형평, 공정, 정의 이런 거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냥 쉽게 접근해서 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좀 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비단 지금 청각장애인 얘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부분들에게 이제 고리의 이제 금리를 받는 것부터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원과 금융위에서 좀 이런 부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휴먼 예금 찾아가는 걸 확인해 봤는데 지금 1조가 넘는데
이게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가능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신분 확인 때문인데, 솔직히 요즘 뭐 계좌 개설을 하고 또 해지를 하고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영업점 방문 안 하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후원예금 찾는 것은 반드시 영업점 방문하도록 절차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미소재단 뭐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편의도 좀 봐주면은 보다 이제 그 예금자들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 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 그 한국증권금융에 제가 우리 방금 김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고문에 대한 뭐 출퇴근 기록이랄지 고문 내역 등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은 안 하고 저희 방으로 연락을 해서 보좌관을 따로 밖에서 보자고 요구하고 또 그거를 거부하니까 그럼 비서관이라도 보자라는 식으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그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강력히 경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 증권금융의 정지원 대표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그 PPT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상임감사위원으로 온 그 조인근 감사에 대한 이제 그 낙하산 인사 문제의 지적인데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관상 네. 상임이사는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런 금융 지식이 있는지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감독원에서 감독기관으로서 좀 그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장님 생각에는 그 조인근 감사가 금융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갖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저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상임이사 후보 거죠? 추천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결정되고 예, 추천해서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 이게 사장과 상임 고문의 현황인데요. 그 사장 임기가 3년인데 끝나면은 상임 고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장일 때 뭐 보수가 4억에서 5억 정도를 받고 또 이제 상임 고문으로 가서는 뭐 2억 3천, 1억 5천 이게 9개월이니까 연간 2억 4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고문 활동하고 고문이 출근한 내역, 그 다음에 고문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 정지원 사장님, 네. 본인도 퇴직하시면 상임 고문 하실 거예요? 고문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아니, 그냥 결정할 사항이 본인이 아니고요. 하실 거예요? 그건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문직을 없앨 생각은 없으세요? 그 의원님의 말씀은 보다 그 고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저기 취지로 다음 장 보시는데요. 저희 방에 온 이제 이게 제보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전임 사장인 박재식 사장이 스스로를 상임 고문으로 유촉을 하고 뭐 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고문 등이 수억 원의 급여를 받고 접대비 차량과 기사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장인 박재식 사장은 무기명 골프권 2개를 추가로 매입했다가 부도가 발생해서 큰 손실을 입혔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롯데그룹의 신동주 회장이 배임으로 기소가 됐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밝히지 않으시면 계속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자료 제출하라는 것도 안 하시면서 이런 논란을 피해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보시면 특히나 전임 박재식 사장이 그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에 그 증권금융은 주식을 그러니까 담보된 주식을 이제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 담보된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했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도 뭐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하고 내부에 있는 상임감사위원이 반대했는데도 추진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이 한국증권금융의 감독기관인 감독원이 제대로 좀 검사를 해야 된다. 감독원장님, 지금 이게 최근 한 3번의 그 감독이 있었는데 2006년, 9년, 12년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 증권금융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부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들고 또한 감독원에서 반드시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독 시행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한 10년간 여러 차례 해왔고요. 작년에도 지금 검사 실시해서 제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보였는데 지금 보면 일부는 내부 경영 관련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검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제기하신 문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그 한미약품 대표님 나오시겠습니까? 사실관계들은 이미 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이 불성실 공시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느라 늦어졌다. 라고. 왜 불성실 공시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 계약 전체 규모 대비 계약이 해지됐을 때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 거래소에서 이거를 불성실 공시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했고요. 또 만약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그 부분도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거래소에서 9시 장 개장하기 전인 9시에 하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논의를 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불성실 공시를 자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가가 그날 22%가 이제 최고가 대비 22%가 빠져서 이제 마지막에 마감을 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주주들의 이제 손실을 입은 거죠. 혹시 이 부분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을 위해서 회사가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이게 단순히 한 명의 개인 그 직원이 뭐 카톡을 보낸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책임 회피하면서 회사는 책임 없다라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우려되는데 그러한 거에 떠나서 스스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그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의지는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다시 한번 그런 공시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미약품은 제가 이거 말고도 일감 몰아주기가 굉장히 심각한 회사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총수 일가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여러 자회사들을 개인 회사로 만들어 놓고 그 개인 회사들이 결국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두 상장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지배구조의 그 문제는 결국 경영진의 도덕성의 문제고 그런 도덕성의 문제가 이번에 공시의 문제까지 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미약품의 이후에 조사 결과 등에 의해서 그 회사의 조치 상황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니 먼저 저도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국감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기간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겠지만 실은 이미 10월 초부터 국감은 진행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긴 시간을 이렇게 많은 협조와 또 약간의 갈등도 겪으면서 저도 첫 국감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마지막 두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식회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뭐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같이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회계 감사 시장을 한번 이렇게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정제도를 확대한다고는 했지만은 그 지정제도가 굉장히 그 미약하고 현재는 뭐 제대로 시장의 어떤 그 회계 감사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국감을 마치고 바로 저는 이제 감사인 지정제도에 관련된 뭐 토론회나 이런 걸 준비해서 제도 보완을 좀 노력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금융위와 감독원에서 좀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금융위가 금융개혁 광고 관련해서 그 유관기관의 비용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그 뒤로 3차 그 금융개혁 광고가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은택 씨의 이제 회사인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회사에서 제작이 됐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고 많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금융위에 다시 담당하신 분들과 얘기를 해서 좀 이 부분은 금융위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필요하다면 내부 감사 같은 절차를 좀 밟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그 제가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국감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참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절대 우리 행정부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협치, 국회 내부의 여야의 협치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의 협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치의 정신을 가지고서 바라겠습니다. 네. 기사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 감사인 지정제 확대 문제는 저희 회계제도 개혁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즉 독립성,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한 그런 취지를 담는 제도가 무엇이 있겠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금융개혁 홍보와 관련해서는 뭐 실무적으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전혀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발주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고요. 그 국회 사실은 의원님들이 법을 처리 안 해주시면 금융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의 본래의 성격이 뭐냐? 금융 관련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융개혁은 뭐냐? 그 법에 저희가 바꾸고 싶은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위원회보다 저희 이 정무위원회와 그 금융당국 간의 관계는 뭐 협치라는 표현은 이상하고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드려야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협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거 없이는 금융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도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이해도 구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